안녕하십니까. 오늘 아마 조국이가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녹화는 지금 2시에, 녹화는 이제 이거 2시 하고 있는데, 조국이 좀 있으면 국무회의 하거든요. 국무회의를 하루 당겼어요. 하루 당겨가지고 이게 빨리 매도 먼저 만나기 낫다. 그래서 빨리 하루 당긴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면하면서 지지율이 6.8% 폭락해가 리얼미터 기준으로, 조작미터 기준으로 6.8m 폭락해서 56까지 떨어졌다. 요건 제가 따로 이게 지지율은 방송했고요. 아마 이 조국 사면하고요. 그 다음에 윤미향, 최강욱, 윤건영, 백원우 이런 데 사면들이 엄청나게 역풍을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빨리 하루 당겨서 오늘 차라리 매를 먼저 맞자.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조국이 사면이 안 되면 이 방송은 뭐 올릴 필요가 없지만 제가 조국 사면은 100% 확실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그보다요. 조국이가 사면되면 이제 바로 지방선거로 가거든요. 지방선거 가면 이게 조국이하고 민주당이 경쟁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민주당에도 출마자들이 수두룩한데요. 이걸 뭐 조국당하고 합병을 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이게 뭐 전략공천회가 나눠먹기, 정청래 성격이 나눠먹기 쉽나요? 그럼 이게 몇 자리 어디 줄 거예요, 조국당에? 나눠먹기가 안 돼요. 지민 비조도 안 돼. 결국은 이제 조국당과 민주당은 처음으로 전면적인 경쟁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가 가장 뜨거울까? 지금요, 조국이 사면과 관련해서 가장 이 정치권이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 정치 중에 어디가 가장 뜨거울까? 이게 바로 전북입니다. 전라북도입니다. 이게 가장 뜨거운 핫 지역으로 조국당과 민주당이 진검승부를 벌일 지역인데 조국당이 선전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전북이다.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요. 옛날에 작년에 2024년에 작년에 총선할 때 지민 비조했잖아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당. 이게 작년 총선의 핵심 구호가 지민 비조잖아요. 그런데 지역구는 다 민주당이 됐죠. 근데 비례는 조국당, 지민 비조. 근데 비례는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경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라는 게 모두 조국당 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국당이 구호가 지민 비조고 또 민주당은 위성정당, 민주당이 위성정당이 있으니까 결국에 비례는 조국당하고 민주당이 위성정당이 경쟁을 했잖아. 그때 득표율을 보니까 전국에 유일하게 조국당이 민주당을 앞선 지역이 어디다? 바로 이게 전라북도입니다. 전북입니다. 거기에 조국당이 총선 비례입니다. 조국당이 얼마 듣냐 비례 45%입니다. 민주당은 얼마냐 38. 조국당은 45. 와, 조국당이요. 작년 총선에서 전북에서 민주당을 7%나 이겼습니다. 최근에 담양 군수도 빼서 그건 전남이죠. 전라남도도 조국당이 선전할 걸로 보는데 유일하게 이긴 지역이 전북이다. 그러게 수치를 보면 조국당이 45%를 얻고 비례, 민주당이 38%를 얻었다. 그거 지금요, 벌써 전북 정치권이 난립니다. 출마자들이 조국당으로 줄을 서야 되나? 조국당이 선전하겠네? 이게 난리라고 합니다. 그거는 지역신문에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접전 지역이 전북이다. 근데 저는 전북은 우리 조국당이 싹쓸이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인물만 좋으면. 왜냐하면 이게 그 어려운 총선 때도 7%나 이겼는데 지금 조국이 이제 나오면 날개 달았잖아. 이재명에게 지는 거고 정청래가 전라도 연고가 있나? 지금 전라도 몇 번 왔다 갔다 정청래 하지만 그게 아무 연고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전북에서는 조국당이 압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남도요. 담양 군수 봤잖아요. 전남도에 조국당이 이게 이삭을 잘 줘야 돼. 이삭 죽기.
민주당 공천이 어렵잖아. 근데 이거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공천에서 억울하게 탈락한 거, 이런 걸로 조국당이 잘 이삭 주면요. 옛날에 안철수가 왜 호남에서 바람 일으킨 거 봤죠? 그만큼 여기 그 호남이요.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싫어합니다. 호남이 김대중 이후에요. 노무현까지는 조금 인정을 했어요. 근데 김대중 이후에 좋아서 민주당 찍은 게 아니야. 근데 이게 국민의힘이 싫으니까 찍은 거지. 그래서 그때 안철수가 바람하면 일으킨 적 있잖아, 호남에. 이게 조국당이 제2의 호남에 그 바람이 불 수가 있다. 전북은 말할 것도 없고, 전남까지도 그 조국당이 민주당을 압도할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조국을 사면하고 싶지 않고 계속 이 조국에 대해서 또 사면해 주니까 여론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까지 버텼는데, 근데 뭐 어떻게 원탁의 멤버들 있잖아요. 원탁의 멤버들이 뭐 전부 다 그 사면을 요구하고 문재인까지 나서고 그게 다 나섰잖아요. 백낙청 교수, 원탁의 좌장 백낙청, 그 다음에 그 KBS 이사장 김상근 목사, 함세웅 신부, 대표적인 원탁의 3인방, 이분들이 뭐 다 조국 사면에 이러니까 이재명이 어쩔 수가 없잖아. 문재인까지. 그럼 여기 결국 조국 사면은 이재명한테 두 양갈래로 그 이재명을 강타하는 거죠. 하나는 그 조국 사면하는 바람에 지지율이 폭락했다. 그렇죠. 조국 사면 반대 여론이 많으니까 어떻게 뭐 떠밀려겠다 어떻게 했다 이재명이 사면한 건 맞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지지율 폭락으로 이재명한테 강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선거 경쟁 구도로 접어들면서 호남을 중심으로 이재명을 또 이게 강타하는 거예요. 조국이가. 결국에 그 이재명이가 조국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조국이가요. 운동권을 치면 그 성골이거든요. 이재명은 육두품도 안 됩니다. 조국이는요. 일단 이게 운동권이 학벌 제일 따집니다. 조국이는 서울대 졸업하고 서울대 교수입니다. 그러고 산호명으로 교도소 좀 갔다 왔잖아. 산호명으로 뭐 6개월밖에 안 갔지. 그래도 이게 그 성골이잖아. 이재명이는 뭐다? 육두품이야. 원래대로 하면 3두품이지. 1, 2, 3두품이 평민이거든. 운동권 경력도 없어.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그 아무 경력이 없잖아. 결국 이재명이가 조국이한테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부터 이게 호남부터 밀린다는 거예요. 결국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 호남이 무너지면 민주당은 좌파에게 무너집니다. 좌파들을 지탱하는 거는 호남입니다. 호남이 버리면요. 좌파들은 각각이 비빌 데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자유우파의 심장은 영남, 대구, 경북이고, 누가 뭐래도 좌파의 심장은 호남인데, 호남이 수도권에도 호남이 밀어줘야지 되죠. 호남이 버리면 좌파는 설 데가 없어. 그러니까 호남이 조국을 선택하면 이재명과 정청래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가 호남에 공을 들이고 하는데, 들이봤자 호남이요. 조국이 하겠습니까? 정청래 하겠습니까? 정청래는 어디 나왔다? 운동권 학벌 많이 딴 데 있죠. 정청래는 건국대학교 나왔다. 그럼 이게 정청래는 운동권 경력이 있냐? 과대표가 다다. 물론 이게 뭐 화염병 미국 대사관이 던진 건 있지만 그간에 이게 조국이 못 꺾죠. 결국 김민석, 정청래, 조국 중에 한번 지지율 한번 조사 한번 봅시다. 연말에. 아마 이게 차기 좌파 지도자로 조국이가 압도적으로 1위로 놓을 거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은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없으니까 조국이가 태양으로 떠오르면 이재명에게 그냥 빛이 가려지는 거죠. 지는 달이 되는 거죠. 지는 달이. 이게 심각한, 아마 이재명으로서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 현재 호남이 덜썩덜썩하면서 벌써 이게 지역신문입니다. 제가 방송하는 게. 조국 쪽으로 줄을 선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작년 총선에 봤더니 전북이 조국당이 민주당을 7%나 이겼더라. 전남도 이게 마찬가지일 겁니다. 담양군수 선거 보면 알죠? 압승해버리잖아. 그러면 이게 호남이 선택한 사람이 차기 좌파 지도자가 된다. 이거는 이게 불변의 법칙이죠. 호남이 선택한 사람이 돼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호남이 선택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적은 없다. 그러면 이게 차기 권력은 조국이한테 갈. 이거는 제가 예측하는 겁니다. 이게 바람직하다는 게 아니에요. 조국이라는 시대의 범죄자가 좌파의 지도자로 우뚝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청래나 김민석이나 전부 물 먹는 거죠.
그렇게 이재명도 몰락이 가속화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번에 이재명이가 어쩔 수 없이 조국이 구명줄을 던져줘가지고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아준 거죠. 앞으로 그 이재명이가 조국이한테 먹힌다. 어디서부터? 호남이 먹힌다. 호남부터. 그러면 이게 호남이 선택하는 사람은 좌파의 지도자가 되니까 차기에도 조국이한테 뺏길 이럴 가능성이 많다. 국가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죠. 국가적으로는 이게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놈이 대통령 한다고 껍질대는 게 문제인데요. 하여튼 제가 말하는 게 조국이가 좌파에 우뚝 선다는 거죠. 조국이가 대통령 안 되도록 우리 우파가 제대로 단합 정신 차려야죠. 우리 우파가 제대로 혁신하고 개혁하고 우리 우파가 정신 차려야죠. 반드시 조국 대통령을 용납할 겁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나라가 로마가 망할 때 황제들이 이상한 놈들이 많이 오던데 나라가 대한민국이 망하려니까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이상한 놈들이 대통령 할 수가 있는데 나라가 망하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든 조국 집권은 막아야 된다. 이거는 분명하고요. 하여튼 조국이 오늘 사면되면 바로 이제 조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지방선거로 들어갑니다. 이재명이 관심이 없어요. 지방선거로 들어가면 정청래가 일단 외관상은 정청래가 나서는데 조국의 상대가 되느냐? 게임이 안 된다. 다음에 지방선거는 호남에서는 조국 당이 압승한다. 그러면 그 다음도 호남이 선택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니까 앞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은 조국 당이 먹히는 이런 이제 좌파 분열이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좌파는 이제 저렇게 분열되는데 우리 우파가요 제대로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제대로 깨어나서 제대로 혁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국 집권은 막아내야 된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방선거 어떻게 될지 특히 조국이 오늘 사면 제가 사면을 전제하고 녹화하는 거니까 사면이 안 되면 이게 안 올린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사면이 됐을 때 바로 이게 스포트라이트가 조국한테 가면서 이재명의 지지율은 계속 쭉쭉쭉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